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과연 우리나라 결혼이 끼리끼리일까? 반반 결혼 사례 많이 없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뭐냐 하면 반반 결혼을 얘기하면 남녀의 어떤 대답이 좀 갈립니다. 많이 갈립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봤었는데 보통 남자들은 반반 결혼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반반 결혼 최근에 많다. 요즘에 다 반반 결혼한다고 얘기해요. 누가 거짓말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자분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대놓고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라고 남자 편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없어. 반반 결혼이. 물론 최근에 와서는 과거보다 많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반반 결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OECD에서 나온 소득 동지는 지수. 소득 동지는 지수가 뭐냐면 얼마나 소득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많이 하냐. 그래서 소득 동지는 지수가 높으면 소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소득 동지는 지수가 낮으면 소득 차가 많이 벌어지는 사람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소득 동지는 지수 수치가 높아야 반반 결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OECD 기준 꼴등입니다. 부동의 꼴등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득 차가 많이 벌어지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많이 한다는 거고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거는 애초에 반반 결혼이 안 하는 거예요. 반반이라는 건 소득 격차가 별로 없어요. 반반이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소득 동지는 지수는 1배에 가까울수록 남녀가 무작위로 만나 가구를 형성한 사례가 많다. 그 말은 뭐냐면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사람과 결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1배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1배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 동지는 지수가 1.16배로 34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왜 자꾸 여자분들은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무시하시나요? 뭐 이분들을 뭐 이 수치 만드시는 분들 뭐 통계하시는 분들은 뭐 머리 나쁜 사람들만 다 모아서 합니까?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다 모아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통계마저 무시한다면 그분들이 믿는 거 도대체 뭡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내 주변에 뭐 결혼하신 분들 언니 결혼하는 거 보니까 반반씩 결혼했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문과를 많이 하시는 건가? 이과를 안 하시고 수학을 싫어해서 수학을 못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그래서 문과생들이 많은 건가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 이제 왜 고등학교가 문과 이때 선택하잖아요. 보통 인과는 나초고 문과는 여초잖아요. 왜 문과를 선택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 여자분들이 수학 과외를 받아도 수학 성적이 안 오는지 알 것 같네요. 이제야 진실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수학과 어떤 통계로 나온 근거를 다 무시하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제가 댓글을 몇 번 봤었거든. 뭐 그런 말 있어. 붕어 형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요즘에 여자들이 반반 결혼 많이 해요. 제 주변에 또래 애들 보니까 다 반반 결혼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반반 결혼을 몰라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반반 결혼했다고 딱 단번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 결혼하신 케이스 중에 결혼 얼마 했는지 여러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압니까? 아니 결혼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그 양측의 부부들 말고 모르지 않나요? 당사자 아니 제3자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굉장히 보면 자기들이 불리한 걸 굉장히 올려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특히 연애 결혼 시장에서 여자들이 뭔가 자기들이 뭔가 불리한 걸 올려치기 많이 하고 자기들이 이득 벌고 올 수 있는 거를 과장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 비용도 올려치기를 많이 해요. 거의 없습니다. 반반 결혼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자들은 내려치기를 많이 해. 이 결혼 시장에서.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 5대5는 거의 없을 거예요. 6대4 정도만 되더라도 남자는 반반 결혼을 쳐줘요. 6대4 정도만 되더라도. 반반 결혼이 아니잖아요. 6대4도 반반이 아니잖아요. 5대5가 반반이죠. 근데 한 6대4 정도로만 어치 맞춰도 반반 결혼을 봐줍니다.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반반결혼이 아니잖아. 어디서 거짓말 치려고 하십니까? 어? 그러니까 스포츠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과 선택해가지고 문과 졸업하고 다 없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전전하고 취준생 테크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사회에 남아있는 기본적인 규칙, 룰, 법칙, 통계점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 왜 이렇게 배알이 꼴려 있습니까? 왜 사회에 나온 전적인 틀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누가 보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각종 통계와 룰, 규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럼 법과 규칙 무시하는 사람이 과연 재단된 지식과 사고와 지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소수의 반반결혼 사례들도 진짜 반반일까요? 마통 대출 최대한 끌어서 억울한 현금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가져간 물건들 그대로 당신이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직전 배우자 보고 개인 부채 증명서를 떼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혼 전에 평소 행실이 어떤지, 가정환경과 순수미는 어떤지 한 번 더 보고 신중도 신중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댓글을 다신 분은 본인 스스로 퐁퐁남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이 댓글 다신 분이. 이분은 나이대가 좀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나이대가 영포티가 보통 한 40대 중반에서 50 초반이거든요. 예. 이분도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 이분도 약간 퐁퐁결혼 집에서 ATM 노릇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의 입장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받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댓글 다신 분. 죄송해요. 그래서 극소수의 반반결혼 사례도 진짜 반반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보통 결혼해서 반반이잖아요. 아파트라고 하죠. 아파트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남자도 그 돈을 만드는 게 힘들지 여자도 힘들어요. 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대한민국은 반반결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마통대체 최대한 끌어서 결혼하는 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인간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배우자라고 둔갑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맞동을 들고 결혼한다? 아무리 외모가 예뻐도 사람이 아니라 봅니다. 사람 새끼로 봐주면 안 돼. 통장에 있는 돈만으로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평소에 그래서 여자들 생활 습관이나 소비 패턴, 경제관념 이런 것들 많이 봐야 돼요. 그 왜 보면 유튜브 중에 이제 이혼 관련 그 썰 푸시는 그 변호사분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평소에 여자가 씀씀이 경제관념, 소비 패턴 그리고 평소에 쓰고 다니는 물건들을 면밀하게 봐야 돼. 앞으로 그냥 여자가 예쁘니까 다 용서가 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보는 거랑 똑같이 봐야 돼. 여자분들은 남자를 볼 때 굉장히 꼼꼼하게 보거든요. 여러 가지 꼼꼼하게 종합해서 본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그 이상으로 봐야 돼요. 앞으로. 그걸 디폴트 값을 깔고 봐야 돼. 그냥 예쁘니까 몸매가 좋으니까 대화가 통한 이런 거 말고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고 돈을 얼마나 버는데 식비를 얼마나 쓰고 배달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안 먹는지. 제가 여자분들 배달 음식 먹는 사람들 안 좋다고 얘기했죠. 그 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어요. 뭐 살다 보면 배달 음식 먹을 수도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달 음식을 아예 이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배달 음식만 때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배달 음식만으로만 끼니 해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애시당초 가사노동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예. 이 배달 라이더들 아시죠? 여자분들 혼자 사는 곳에 배달 콜 많이 갑니다. 진짜로.
그리고 혹시 내가 사귄 여친이 자취한다면 집을 한번 가봐야 돼. VC에 한번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놀러 간다면 한번 가봐야 돼요. 정말 집에 정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사실 VC에 가야 좋거든. 약속을 정해놓고 가면 집에 올 거라는 거 알고 정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VC에 다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가는 게 아니라 낮에 그냥 쉴 때 그냥 얘기 안 하고 한번 가보는 거야. 네. 가가지고 집 상태가 어떤지 봐야 돼요. 보통 기본적인 생각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깔끔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여자가 더 깔끔하기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여자가 더 지저분해. 왜 지저분하냐면 여자는 옷도 많고 세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힘들어요. 이건 맞아요,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집이 깔끔하고 부지런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이제 옷도 많고 머리카락도 많이 날리기 때문에 여자가 깔끔하게 산다고 그 사람은 진짜 부지런한 거예요. 진짜로. 남자는 그냥 뭐 오케이 뭐 반바지, 속옷 이런 게 나는데 여자분들은 오히려 짐 정리할 게 많아요. 스타킹도 있고 이제 뭐 머리띠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잘한다는 거는 여자가 정말 부지런하다는 거 진짜로. 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데 뭐 평소에 자기가 하는 소장품도 관리 잘하는 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생활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개 고양이 키운다고 하면 좀 선입견을 가져도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서 월세 사는데 오피스에 사는데 개 고양이 키운다.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장담하는데. 신축 오피스에 사는데 누가 봐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 교통도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그런데 개고양이 키우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애초에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자분 머리상 알잖아요, 대충.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여자분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자분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얘기는 안 해줘. 자기가 얼마 번데 얘기 안 해. 그럼 월급 적은 거거든요. 자기가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든 지인을 통해서 얘기하든 알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버는지 압니다. 근데 이 월급 벌어가지고 이 월세 내고 배다니시 먹고 개고양이 키운다. 그럼 적자예요. 아예 돈이 모자는 돈이 있잖아요. 안 남는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사달라고 해. 사줘야 됩니다. 데이트 비용 못 받아서 생활 살림살이 같은 거 세간살이 같은 거 사줘야 돼. 그럼 이 사람은 경쟁력이 꽝이라는 거예요. 꽝. 경제관념이. 이런 사람과 결혼하시겠어요? 남자분들? 그리고 택시를 많이 탄다는 거는 평소에 게으르다는 증거예요. 늦잠을 많이 잔다는 거죠. 여자분이 남자보다 뭐 손이 더 많이 화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귀찮은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택시를 탄다는 게 왜 안 좋은 거냐면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택시가 엄청 비싸면 수도권 택시가 10,000원은 그냥 나와요. 서울에 택시 타잖아요. 다리 하나 건너는데 10,000원 그냥 나옵니다. 나 놀랬어요. 예전에 한번 서강대교 다리 하나 건너 역사를 잘못해가 서강대교 다리 하나 건너는데 10,000원 넘게 나왔어요. 진짜로. 서울은 택시 요금의 스케일이 좀 다른 곳이야. 10,000원 그냥 나와. 그렇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닌데. 여러분 택시를 자주 한다고 택시 요금만 한 달에 한 20만원 나와요. 진짜 그 정도 나와. 밤에 타잖아. 밤에 타면 2만원 플러스 알파야. 무조건. 3만원 그냥 나와. 후덜덜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방에 택시 타는 거 차원이 달라요.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쓴다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게으르다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택시를 탄다는 거는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노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 보통 택시 타고 출근하신 분들이 술 냄새가 나는 경우에 향수를 진하게 부려. 여자분이 출근할 때 향수를 진하게 부렸다는 거는 그 진한 향수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진한 향수를 많이 부립니다. 보통 진한 향수 많이 부리는 분들이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술 냄새하고 향수가 믹스되는 게 이게 굉장히 역해요, 이게 냄새가. 여자분들이 보통 진한 향수, 아침에 진한 향수를 뿌린다는 거는 그 향수를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가릴 게 있어서 뿌리는 거예요. 몸에 채취가 나가가지고 그걸 이제 퉁치려고 뿌린다거나 아니면 술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분이 택시를 탄다는 것은 음주 가문을 많이 즐긴다는 겁니다.
술을 마셔가지고 제때 못 일어나기 때문에 택시를 많이 탄다는 말이 돼요. 이거 남자 입장에 대입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남자분 앞으로 결혼할 때 여자의 어떤 거는 돈 씀씀이, 생활 패턴, 그리고 좀 자취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느 동네 사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나라하게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호구지 안 당하려면 앞으로 독해져야 돼요. 여자가 따지는 그 이상으로 남자가 여자를 훨씬 더 많이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거지론, 마통론의 주인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